예, 오늘 11시에 문재인 당대표께서 결의를 찬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일정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룻밤 국회에서 보냈습니다. 마침내 어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왜 나오냐, 왜 안 나오냐라고 하는 논박이 많았던 메르스, 또 과거의 세월호 사건에서는 보이지 않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타협과 대화의 정치를 마다하고 정치를 짓밟는 이 정국에는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공격할 때가 되니까 직접 나서서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쟁의 한복판에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참담하고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명분은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하면서 온통 행정사무를 마비시키는 국가 위기를 자초할 국회의원들을 논박하면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 국회법 개정안 여러분 다 이제 아십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해도 세월호 특별법에 위반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것을 조금 개정해 보자라고 하는 국회의 뜻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여야가 다 동의한 것이었습니다. 처리한다라는 규정이 의무라는 해석이 짙습니다만, 그러나 국가 간에 서로 강제력이 없다는 점들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국회의장의 중재안, 어찌 보면은 대통령의 팔 꺾이는 듯한 저희 야당의 자존심 꺾고 중재안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제 그거 보면 강제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찌 보면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헌이니 행정마비니 국가위기 자초니라는 온갖 비현실적인 국회 정쟁 유발적 말을 동원하면서 이 거부권 정국에 전면에 서셨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이 뽑아 거수위로 활용하는 유신시대 유정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유정회는 우리 역사 속에 잔재일 뿐입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역사, 하나의 버려진 역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다시 한번 대통령의 협박에 굴종한 길을 선택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길은 새누리당에게 빠져나올 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부터 국회법 개정안까지 여야가 고심 끝에 합의한 내용들을 모두 거부하고 깨버렸습니다. 합의를 깨는 앞장서는 역할을 대통령께서 했습니다. 청와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국민을 공격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민의 여론은 대통령이 정쟁에 몰두하지 말고 서민경제 어려움 해결하고 메르스 환란 아직도 기성을 부리고 있는 그 국민의 공포를 조기 종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오히려 이에 귀를 닫고 민생을 배반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유신시대 유정회로 만들어서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겁한 일입니다. 아주 무책임한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국무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담화가 아니라 메르스 사태의 서민경제 위기를 불러온 무능 대응에 대한 사과문을 올려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대기업 사주도 부실 대응에 대한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아직도 한마디 사과도 없습니다. 메르스 골든타운 놓치더니 정권 안보를 위한 국민과 국회에게 공격을 누구보다 먼저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도 할 말도 아닙니다. 대통령은 정쟁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생의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합니다. 대통령의 팔을 걷어붙이고 메르스 사태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일로, 이 정도 투망하는 행위로 국회가 걸려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려들지 않습니다. 국회가 이제 지혜로워졌습니다. 대통령께서 계시던 국회와 다릅니다. 대통령은 메르스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과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의 꼼수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결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안기정 정책위. 우선 어제 대통령의 국회법 관련 발언에 대해서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진실인지에 대해서 자료는 조금 있다가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어제 국무회의 발언 이후에 소상하게 하나하나를 밑줄 그어가면서 따져보니까 그 발언의 내용이 거의 거짓과 국회를 호도하는 것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 발언의 어투와 사적 감정을 유감없이 집어넣는 것은 둘째치고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틀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중동의 낙타에서 시작된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건 다 아시다시피 초기 대응 실패하고 현재 181명의 확진, 31명의 사망까지 이루고 있고 이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전혀 사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자료는 좀 이따 나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국민들에게 불안을 증폭시키는 발언을 삼가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점은 정부가 비밀주의에 붙이면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던 점으로부터 그 원인이 있다고 우리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사를 보면 개인적인 보신주의와 당리당략과 끊임없는 당파 싸움으로 부정부패 원인이 되고 있다. 이것은 과거 박정희 정권부터 경제개발을 빌미로 한 정경유착으로 인해서 부정부패가 시작됐던 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또 어제 국무회의 발언 중에 국회가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을 거듭해 왔습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또 어제 정부가 애써 마련해서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법률과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3년째 발이 묶여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자리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 해서 30개를 정부 여당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중에 21는 본회의를 완전히 통과했고 2개는 현재 본회의가 가 있습니다. 어제 아마 이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으면 처리될 뻔한 법입니다. 23개는 사실상 처리됐습니다. 남은 것이
7개인데 7개 중에 2개, 하나는 새누리당의 이견으로 처리가 안 돼서 환노에 있고, 법사위에 있고, 또 하나는 정부가 소극적이어서 정무위에 있습니다. 그럼 남는 건 5개입니다. 5개 중에 잘 알다시피 의료법 관련해서 3개, 그 다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련해서 하나, 그리고 관광진흥법 하나. 이것은 교육의 어떤 환경을 해치는 재벌특혜법이고 또 의료 민영화법이다 해서 절대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30개 법안 중에 우리 국회에서는 해줄 수 있는 건 사실상 다 했습니다. 물론 이 30개 법안 속에는 과거 저희들이 처리했던 외초법, 즉 14,000개 일자리가 생기겠다 했으나 179개밖에 직접 일자리가 생기지 않던 외초법이라든가 14,000이요? 14,000이요. 네, 14,000. 그 다음에 이 부동산 3법이라고 소위 부동산 상한제 철폐하는 등 부동산 3법 이런 건 다 제외된 법입니다. 또 이런 어제 말씀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 이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연계 처리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원래 영유아 보육법은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에 4월 처리됐고 이 아시아 문화특별법, 아문법이라는 것은 교문위에서 작년 12월 17일 날 여야정 만장일치로 통과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 아문법을 광주법 운운하면서 다른 법하고 연결했습니다. 그 법이 소위 CCTV법이라고 하는 그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문법은 가만히 있는데 이놈을 갖다가 다른 법에 청와대가 연계했던 것이 이 아문법의 진실입니다. 근데 어제 마치 아문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법에 연계했다 이렇게 거짓으로 호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제 발언 중에는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해서 지방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하고 행정부의 고유 업무인 예비비, 목적 예비비 집행을 연계했다. 이건 역시 거짓입니다. 진실은 잘 알다시피 이 누리과정에서의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라는 건 잘 알 것입니다. 또 하나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을 연계했다. 이렇게 어제 대통령은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근데 관광진흥법, 최저임금법, 이건 생활임금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생활임금의 근거조항을 두는 최저임금법은 환노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가 있고 아무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된 법인데 법사위에서, 정부에서, 여당에서 관광진흥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통과 못 시켜줬다. 이걸 발을 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생활임금 근거조항인 최저임금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대신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는 지금 누차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토론하자. 도대체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관광 호텔 수요가 얼마나 필요한지 토론을 하자. 그런데 그 토론을 응하지 않고 있고 우리 교문이나 정책에서 수차에 걸쳐서 자료를 내라. 근거를 내라. 그런데 내질 않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정치는 신의를 지키지 않고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이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를 한다라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압권이에요, 압권. 네, 이 이야기는 그동안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공약이나 발언으로 약속했던 수많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대선
공약 이행률이 37%에 해당됩니다. 이건 경실련이 2015년 2월 16일 발표한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많은 약속 파기와 그동안 신뢰를 저버렸던 그 얘기를 스스로가 본인에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분야의 구조개혁과 이런 걸 한번 해야 된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잘 알다시피 공무원연금은 우리 야당이 노력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성과를 낸 성과입니다. 공무원 단체나 관련자들이 정부 여당이 테이블에 한 번만 앉아주라고 해도 앉지 않았던 것을 저희들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어떻든 앉혔고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낸 겁니다. 두 번째로 노동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노사정의가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롭게 정부에서 해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노사정의도 정부에서 시운회국을 하겠다. 또 임금 삭감이라든가 비정규직 양산을 사실상 부추기는 그런 안을 내놓고 노사정의를 합의하자니까 노동계나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중지됐는데 이것도 정부의 책임이지 우리 국회나 또는 노동 쪽의 잘못은 아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마지막입니다. 통화당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타이밍에 금리를 인하했는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상 우리 야당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자율 인하라든가 즉 34%에서 25%로 인하하자는 거, 그걸 받아들여서 이번에 29% 인하 발표를 정부에서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의 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단을 내놓고 안심대출이 1금융권 중심으로 돼서 소득 있는 사람 중심으로 되어서 소득이 좀 부족하고 어려운 2금융권 신용대출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가계부채 대책을 김기식 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이걸 많이 받아들인 거 있습니다. 최근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추경까지도 메리스와 가문 맞춤형 추경은 하겠다. 대신 재정 세수 부족한 올해도 한 7조 예정되어 있는 예상되어 있는 그 세입 보정 추경은 안 되겠다 하는데 이것도 어떻든 야당이 적극 먼저 선제적으로 발언을 했고 대표님과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의견을 냈던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뭐 자세한 말씀은 이 자료, 그 다음에 경제활성화 30대 법안 추진 내용 자료, 그리고 방으로 보내드리는 이번 시행령과 법이 충돌하는 25가지 대표적인 사례, 이 세 자료를 자세히 그 방으로 오늘 배포하고 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가지고 좀 더 감성적인 그 어제 국무회의 발언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그 발언에 대한 반론을 우리 국민들에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 감성적인 게 아니라 감정적인. 네, 이상입니다. 본인차 얘기도 본인차 얘기